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월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횡보장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마도 11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대략 그랬던 시점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9만 3천 달러였던 가격이 지금 사실상 그 수준에 도달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엔터티 어저스티드 리얼라이즈드 로스입니다. 이는 이른바 실체를 고려한 달러 기준이 실현 손실이에요. 왜 실체에 대한 수정을 하나요? 왜냐하면 종종 하나의 대형 지갑이 지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지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표준 해석을 사용하여 수백 개의 지갑 각각에서 발생한 손실을 추정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지갑을 모두 가져가서 이 지갑들이 모두 그의 소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갑들은 모두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이 상호작용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손실을 특정한 실체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2월 3일 스키즈에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달러로 보면 이건 순수하게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시장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은 5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그 단면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그럼 1월부터 시작해서 24개월, 즉 1년 2개월을 더 가져가 보죠.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이건 달러 기준의 손실이고 2024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8월부터 엔화로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을 때부터요.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즉 11월 6일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11월 6일쯤이죠. 이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게다가 이 손실이 너무 커서 이전의 모든 손실을 크기로 따졌을 때 대략 2배에 달해요. 아주 큰 손실이에요.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유사한 큰 손실을 살펴보면 더 나아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공식 사이클을 보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이죠. 이렇게 보면 2024년 1월이든 거의 모든 유사한 손실이 발생했어요.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승인된 이유나 다른 날짜들은 어떤가요? 이 모든 날짜들은 손실을 비교할 수 있는 시점으로 모두 바닥을 나타냈어요. 이 손실 각각이 바닥을 나타내며 반전이 있었어요. 현재 상태에서든 아니면 약간의 통합을 거치든 아니면 아마도 하나의 예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2024년 9월이죠.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을 지나서 반전했어요. 하지만 4, 5, 6% 정도로 업데이트 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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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리고 11월 이후 현재의 펌프 상황에서도 거의 항상 반등이 있었어요. 최소한 반등이죠. 심지어 그 이후에 조정이 있었더라도요. 예를 들어 이건 7월 이후의 일이었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강한 반등이 있었어요. 이거요. 지금 우리는 이 손실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제자리에 있어요. 정말로 제자리에 있어요. 범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아졌어요. 정말로. 즉, 여기서의 탈출은 강력할 거예요. 문제는 그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 손실 이후에 우리가 명확하고 빠른 반응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말할게.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점을 고려해 주세요. 모든 것이 8월 이후 가장 큰 손실이에요. 7월의 캐리 트레이드 이후로, 즉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큰 손실은 2번 있었고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조정하면 꽤나 표준적인 손실을 얻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024년 1월에 4만 달러였던 것처럼 지금은 9만에서 10만 달러예요.
달러로 보면 손실이 더 클 거라는 건 분명해요. 만약 우리가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잃는다면요. 즉, 비트코인으로 본 손실은 더 보수적이지만 최근 상승세에서 가장 큰 손실이기도 해요. 즉,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로 그는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실보다 2배 이상 추가해요. 자, 규모로 봤을 때 모든 게 똑같아요. 9월과 10월의 손실과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이게 9월 손실이에요? 그래. 이게 캐리 트레이드고. 7월 손실. 그리고 5월 손실이야. 그리고 여기 4월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어. 똑같아요. 이 경우마다 즉시 반등이 있었어요. 2024년 가을을 제외하고는 추가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있었지만 크게는 아니었어요. 이건 기록해 두었어요. 즉, 이건 전체 시스템에서 발생한 손실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달러로, 두 번째 옵션은 비트코인으로였어요. 그러니까 실현된 손실, 비트코인, BTC이라는 거죠. 계속 가볼까요? 이제 같은 걸 보되 코호트로 나눠서 보는 게 흥미로워요. 첫 번째, 이건 우리 일대치 손실이에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2024년 초부터 시작할게요. 객관성을 위해서요.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돼요. 이건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확정할 때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장기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자신의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5일 이상입니다. 즉, 이들은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여겨지며 더 깊은 하락을 견딜 수 있고 이른바 프레시머니나 단기적인 충동적인 자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은 나머지 모든 것입니다. 빨간색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확정한 마지막 시점이 2024년 10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자신감이 꽤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저도 전반적으로 장기 보유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월 3일의 급락에서도 매우 강력한 급락처럼 보였지만 만약 평균 진입가가 40달러 정도라면 혹시 모르니 포지션을 줄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테츠에 대해서는 전혀 깨끗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100에서 1000달러 정도 포지션을 줄였어요. 누군가 거기서 오래된 새우들 중에서 예를 들어 겁을 먹었어요.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여기서 모든 손실은 단기 보유자들에게 속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게요. 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측정 항목이지만 코호트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보유자들, 즉 프레시 머니와 충동적인 자금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미페일로 간주되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자주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체첸 이후로 시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정리였고 2024년 8월 5일 이후로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단기 보유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손실을 받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3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즉,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발생한 주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단기 보유자들 중에서도 3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가 닫았나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1,400만 달러예요. 가장 큰 손실은 완전히 새로운 자금에서 발생했어요. 비트코인을 1주에서 1개월 사이 보유한 사람들이 4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값의 약 절반, 대략 절반이 고정되었어요. 파우게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의 새로운 자금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놀랐을 거예요. 7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손실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운이 없었어요. 시장에 막 들어왔는데 거기서 약속을 해주더니 바로 청산당했어요. 글로벌하게 보면 이 손실을 기록한 두 가지 주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합적으로 그들의 범위는 1주에서 3개월까지입니다. 거기에는 민감한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전 블록체인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그룹이죠. 이것이 바로 그 그룹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평균 구매 가격에서 약 92,000에서 93,000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도 있었고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매번 그 지점에서 튕겨나왔어요. 이건 정말 강하게 나타난 뚜렷한 조정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나는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지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 지점에 다가가서 정확히 그곳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전체 단기 보유자 그룹의 평균 구매 가격은 아직 조금 더 낮아서 대략 92,800달러의 위치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부족해요. 여기 흥미로운 더 글로벌한 매트릭이 있어요. 이른바 엠버브의 극단적 편차 가격 밴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엠버브 매트릭은 시장 가치, 마켓 배류, 외 실현 가치, 리얼라이즈드 배류로 나눈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장의 모든 참가자를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로 나누지 않고 모두 포함시켜요. 평균적으로 병원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해 봅시다. 지금은 당연히 이익이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선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1년 롤링 윈도우예요. 즉, 1년 롤링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산해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엠벌브에 따르면 현재 평균 값은 96,900달러예요. 그리고 가격이 반응할 수 있는 이른바 표준 편차를 살펴봅니다. 위쪽은 플러스 1시그마와 2시그마, 즉 1과 2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시그마예요. 왜 마이너스인가요? 시그마, 왜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까지는 절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항상 롱 포지션에 있어야 해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보면 숏보다 더 유리해요. 마이너스 1.5시그마는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플러스 2시그마는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격이 여러분이 말한 평균선, 즉 현재 96,900에 위치한 선에 도달하면 이건 항상 일반 시장에서 반등 지점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아래로 뚫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잠시 동안 통합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요. 자, 이건 7월이었고 죄송합니다. 여기 8월이에요. 2024년 8월의 하락입니다. 우리는 이 선 아래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지낼 수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그마, 2024년 9월에 있었던 일처럼요. 즉,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의 지지선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단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일반 시장에서는 평균선이 자주 작용합니다. 이 노란 주황색 선이 잘 지지해주고 트렌드를 잘 유지합니다. 사실 2023년 5월과 9월에도 우리는 그 선에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위기, 2023년 3월의 붕괴, 실버게이트의 파산 등이 있었죠. 그때 시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나요? 모든 이 파산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21년 사이클에서는 이 선이 뚫렸고 이는 금지와 대규모 채굴자 축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1시그마에 도달했고 통합된 후 거의 마이너스 1.5시그마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17년의 강세장은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잘 유지했죠. 즉, 우리는 이 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을 뚫거나 평균선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고 다시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선에 도달했고 현재 그 선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우리는 이미 3주 동안 그 선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이 저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나가는 건 강력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거예요. 마지막에 말할게 이 긴장을 풀지 않을 거야.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발표하다, 즉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간 이동 평균 범위 내의 표준 엠버브의 강력한 지표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간 이동 평균 범위 내의 엠버브의 평균값과 그 편차입니다. 시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이동 평균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차도요. 이건 플러스 1시그마입니다. 플러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2시그마는 빨간 선입니다. 보통 빨간 선에서는 강세장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축소해야 해요. 마이너스 1시그마는 강세장 내에서 완벽한 진입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8월에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는 오직 약세장에서만 발생해요. 우리가 파란 선 아래로 내려갈 때 말이죠. 즉, 예를 들어 2022년 5월과 같습니다. 2022년 여름에 또한 이건 2020년 코로나19 폭락 때 3월에요. 20년 차, 즉 대략 이런 상황에서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요.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지 않는다면요. 아니면 비슷한 것, 아니면 공룡을 사들인 소행성이 다시 지구에 오지 않을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모든 게 너무 좁아졌어요. 비트코인과 TF가 수용된 후 마이너스 1시그마는 지금 86, 87천 달러입니다. 사실 저는 그걸 허용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냥 평균을 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걸 이미 말했으니 반복하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1.5시그마는 80인데 이건 훨씬 덜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죠. 자, 시작해볼까요? 또한 엘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엘츠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모든 엘츠를 가져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요. 우리는 객관성을 위해 그들을 제외해요. 그 외의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평균선을 잡아보죠. 2주 동안 이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거예요. 소음을 배제하려면 정말 강하게 뛰어야 해요. 매일 2주 동안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살펴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시장에서 두 번의 큰 청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2월 20일이었고, 여러분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날 포지션이 평균적으로 2주 동안 거의 2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월 3일에도 마이너스 2억 3천만에서 2억 4천만 달러가 있었고, 이건 두 번의 큰 청산이었어요. 먼저 이 데이터 매트릭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죠. 우선 달러로요. 이 두 번의 큰 청산은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친 곰장어가 한창이었고 가장 강력한 시기였죠.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달러의 유출, 7월의 폭락, 8월의 폭락, 그리고 9월과 10월에 있었던 일들까지. 그때 10월 1일이었어요. 로켓이 다시 날아갔을 때. 이 두 번의 청산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위의 빨간 선들은 어떤 기간에 대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의 피크가 청산으로 인해 넘어갔어요. 즉, 2021년 5월에 첫 번째 큰 하락이 있었죠. 참고로 그때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 값을 업데이트했어요. 5월 22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 모든 것에서 이 횡보장이에요. 즉, 이 선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은 수준의 큰 청산에 얼마나 많은 날을 머물렀는지요. 즉, 이 시점까지는 대략 11일이었어요. 그리고 12월 20일 이후로는 12일이었어요. 즉, 하루 동안 우리는 더 심각한 편차로 갔어요. 이건 직설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줘요. 알트에서 청산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소매가 얼마나 강하게 청산되었는지요. 특히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줄어들었는지를요. 다음은 같은 내용인데 퍼센트로 보여줄게요. 똑같아요. 또한 여기에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퍼센트로 축소된 비율을 보면 현재 시장에서의 이 두 가지 청산이 이미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2024년 7월과 8월에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해요. 그리고 이란의 공격 이후로 상황이 시작되고 있어요. 더 비슷.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FTX의 붕괴도 퍼센트로 보면 매우 비슷해요. 즉, 기본적으로 이건 두 번의 가장 큰 청산 사건으로 그 이후에 시장이 매우 강하게 반등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대개 한 번의 청산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두 번의 청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간 시간대에 대한 포털 3 상태에서의 이전 리뷰와 결합하여 이 영상의 끝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예요. 즉,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세 개가 보이네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여기서 강한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린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글라스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실을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위해 해석하는 것처럼요. 즉, 지표에 따른 해소, 이익의 퍼센트 수치, 청산, 손실 등이 충분하고 이미 상승장에서는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수익 측면에서 더 가능성이 높고 더 합리적이에요. 지금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든 이 정점에 대한 테스트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새로운 고점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즉,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이제 리스크 분포와 이미 일어난 일들을 고려했을 때요. 그리고 그 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한동안 고점에서 머물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M2 통화량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은 그 통화량에 뒤처져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리스크 대비 수익은 롱 포지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히 통계적 확률에 기반해서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2월 3일에 어떤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빠르게 위로 반등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1일 차트에서는 매수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허용해요. 그리고 이건 이전 영상에서의 결론인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닥을 설정해요. 여기 하락 채널이 있어요. 잘 보이죠? 여기쯤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오게 된다면 확률이 매우 높고 빠르게 찔러보고 아주 빠르게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저는 평균을 낼 거예요. 아니면 같은 양이거나 더 많은 양으로요.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50% 정도의 양을 가져갈게요. 예를 들어 제가 97,300에서 샀던 것과 비교하면요. 현재 열려있는 롱 포지션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낮은 확률로 보고 있지만요.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두고 각 경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각각에 대해 2개의 월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 반등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매도 상태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준 그 숫자들은요. 그들은 이게 정말로 소매업체에게는 재앙이었다고 말해요. 모든 게 다 소진됐다고요. 활동성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보이죠. 거래 활동이요. 한카 이후의 바이비트는 거의 0까지 떨어졌어요. 모든 거래소에서 특히 알트코인, 특히 밈코인들이 완전히 0으로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2가지 주요 옵션이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석한 모든 것에 대해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부탁해요. 제가 그래프를 소리내어 해석해드렸어요. 자신의 주장을 분석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함께요. 또는 의견을 가지고. 다른 분석가나 블로거의 의견이죠. 어떤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총 3개입니다. 여기서도 제 의견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통합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 유동성을 제거했어요. 폭락 2월 3일 충분해요. 여기서 플러스점이 있는데 60일과 8에 거의 도달했으므로 다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59팩, 여기 800쿠팩이라고 합시다. 한마르크 38이에 투자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스릴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이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50분의 50입니다. 추측할 수 없지만 이 디자인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부터 콜트와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도의 주제라서 지금은 아니에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자세한 리뷰를 주기적으로 올리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리뷰를 준비하려면 차트를 펴고 내 생각을 적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 안녕.